기억에서 사라졌던 희생자들이 60년 만에 유골로 변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봄 기운이 가득한 제주시의 한 하천변. 굴착 작업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한다.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반. 예, 저거 나왔잖아요. 이거 나온 거예요. 이 높이로 싹 걷어내기만 하셨어요? 60년 동안 땅속에 감춰졌던 유해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나는 혹시나 또 그냥 오래돼서만이지 뼈다구 다 녹아버리는가 해도 했는데 그래도 좀 그냥 시신이 보이니까 아주 정말로 좀 대성과에. 조심스럽게 흙을 치워낼 때마다 뼈 조각들이 조금씩 형체를 드러낸다. 다음에 할 때는 확실하게 나올 거나. 4.3 당시 주민들을 모아놓고 총살극을 구경시켰다 해서 이름 붙여진 일명 관광학살의 현장이다. 저도 그때 17살 때니까 그 두무레네 바로 지켜낸 그 앞에 간 봤어. 그래서 한번 세운 거 보니까 전부 그 하영은 광목으로 인해 눈 가려가지고 딱 묶었다 하더라고. 경에 꽉 차게 세워놓고 순간에 보는 예멍총 앞에 총 해가지고 이게 군대가 내려오는 거라. 저 오고 쪽으로 내려오던지 그뒤 군대장에 있다 바로 이밭들로 하니까 이밭들로 내려온 저 한발간격으로 열 짓는 거라. 지연 이거 사실 때는 앉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앉아. 천골 아래 세마루. 화북천에서 발굴된 유해는 모두 3구. 제주대 법의학실로 옮겨졌다. 법의학팀은 60년간 묵은 흙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 뼈들을 머리와 팔과 가슴, 다리, 각 부위별로 모아 완전한 유해로 완성해낸다. 유가족의 체혈 작업도 시작됐다. 유가족들의 혈액에서 DNA, 즉 유전자를 추출하기 위해서다. 체혈에 응한 유족은 모두 119명. 4.3과 관련해 공식 희생자만 15,000명인 걸 감안하면 참여율은 극히 저조했다. 취재팀은 체혈에 응했던 한 유족을 찾았다. 1948년 당시 14살이었던 소녀는 이제 70을 넘긴 노인이 됐다. 마을 소개령 과정에서 잡혀간 4살 위의 형님 오기옥 씨를 찾고 있다. 그거는 우리도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그저 사태가 그렇게 되니까 이 군인 경찰들이 와가면은 젊은 사람은 무조건 체포해 가니까 무서워서 그냥 쫓겨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아는 사람을 통해 형님 소식을 들은 것은 그의 동짓딸에 석방됐다는 것. 석방했다고 이렇게. 그러나 곧 집에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60년 세월 속에 묻혀 있다.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죠. 한 10%, 한 20% 정도는 생각해 보시죠. 그래 그 이상은 생각을 못 해봐요. 만약 혹시 그러니까 10%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혹시 찾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찾게 되면은 이거는 정부 책임 하에서 화장을 시키든 매장을 하든 기념비 하나만큼은 요구하려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본격적인 유전자 분석이다. 취재팀은 유전자 분석을 맡고 있는 서울대 법의학실을 찾았다.
이 과정을 거친 결과 화북천 1번 유해가 오기문 씨의 형님 오기옥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넓적다리 뼈의 세포에서 세포질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화북천 1번 유해의 염기 서열과 유족 6번의 염기 서열이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어낸 것이다. 법의학팀이 밝혀낸 1번 유해 고 오기옥 씨의 사망 원인은 왼쪽 가슴 총상. 누가 쏜 것일까? 의문을 풀기 위해 찾아간 국방부 조사본부. 지난 2년간 4.3 유해 발굴 현장 5곳에서 발견된 총기 관련 유류품 300점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화북천 현장에선 1번과 3번 유해에서 탄두와 탄피 2점이 발견됐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 탄두 파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이 부식되고 형태가 많이 훼손이 돼서 이게 정확하게 탄두 파편인지 여부는 이것을 성분 분석을 해서 이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기옥 씨 유해 가슴에 박힌 탄두로 추정되는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부위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만배로 확대했다. 구리하고 아연으로 이루어진 그 성분입니다. 구리하고 그 아연의 합금인데 이 두 개의 합금은 이제 황동으로 그 탄두 성분과 일치를 합니다. 1번 유해의 탄두 분석은 여기에서 멈췄다. 하지만 3번 유해에서 발견된 탄피는 칼빈인 것으로 확인됐다. 탄피 하단부에 새겨진 문자와 숫자들에는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글씨가 탄저의 글씨가 LC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LC는 그 레이크시티의 그 회사에서 생산된 그 탄피를 의미하고 있고 또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푹 꺼진 것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격발된 탄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한 번 더 이제 그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 45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생산 연도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다. 총탄 보급 경로를 추적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5년) 여름 유해 발굴 조사팀은 4.3 당시 제주에 주둔한 군 하사관이었던 한 할아버지와 길을 나섰다. 불은 이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 있고.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리로 들어왔잖아. 예예. 들어왔는데 이 근방에 차시온 건 맞아. 예예. 맞고 이게 유시족이 있어야 되지. 60년 동안 기억에 묻어둔 장소를 찾는 길은 쉽지 않았다. 그때는 내창이 없었습니까 여기? 내가 없어. 나는 내가 없는 걸 아는데 내를 건넨 기억은 없어. 60년 동안 가보진 않았지만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기에 금방 찾을 것이라던 자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감으로 바뀌었다. 이런 입구들이 많아서 다 막았고요. 요 밑에 그만큼 세월의 크기는 컸다. 저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더 저쪽으로. 아까 찾으면 돼. 자기는 저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길을 바꿔 어른 키만큼 자란 풀을 헤치고 나갔다. 마을 사람의 안내를 받고 나서야 길 찾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비슷해 맞지? 예? 그때가 저쪽 왼쪽이 저렇게 동산지대 때거든.
저 옆에 앉았거든. 여기 있어. 여기가 맞은 거다 했는데. 이들은 왜 한여름 대낮에 땀 흘려가며 굴을 찾고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호명을 하면서 쏘았어요. 근데 이 지형이 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당겨지게 돼 있어요. 불이가 돼 있어요. 이쪽에는. 여기 시와서 쏘면 이렇게 흐르게 된 거예요. 나도 이제 뒤에 이제 그 손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 중문하게 된 말이에요. 혼인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치가보게 나는 그냥 그쪽으로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치가서 들어가 보니까 조준이 안 된 거지. 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로서 기절이 되는 거야. 이제 눈 뜨고 보니 이제 무리단도 다 자체들이고 이제 정말한 피 칼칼칼칼 내는 그 빗소리, 그 다음에 이제 총소리가 계속 나고, 아니 확인사실이 아니고 계속 이제 남아있었던 거지. 내가 기절해서 깬 후에도. 그래서 이제 제일 내중에 확인사살을 하더라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사체 속에서 헤엄쳐서 이제 이 위로 올라온 거지. 우여곡절 끝에 찾은 일본군 진지동굴. 60년 전 학살 현장이었던 동굴 앞은 깨끗하게 정리됐다. 발굴을 앞두고 토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시술 발굴 작업을 하오니 토지 진시어 훗날 명랑을 없게 하옵시고 고준일랑 물날로 내리시어 근본 사업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고마 살피옵소서. 상야. 그러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작업 첫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더욱 붉어지기만 했다.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토해내기라도 하듯 발굴 현장은 쏟아지는 비로 젖어들기 시작했다. 발굴 작업에 들어간 지 보름여. 말뿐일 것 같던 사람 유해가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굴 입구에 가지런히 묻힌 채였다. 모두 5구나 됐다. 비교적 온전한 모습이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일까? 다시 한 달 후 유해 3구가 추가로 발굴됐다. 1차 발굴 지역에서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두 번째 유해 위 턱 부분에 탄두가 발견됐다. 두개골이 사라진 마지막 유해를 제외하곤 모두 온전한 상태였다. 증원과는 다른 결과였다. 그 팔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머리 간격이라든지 다른 정황들을 봤을 때 이렇게 원래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그 상태가 아니라 재매장을 누군가가 이렇게 전에 그 제보에 따르면 밭주인이 했다고 하는데 재매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일 길지 천고 감고. 자,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해들을 옮길 차례다. 임시 안치소인 제주대 법의학실로 가게 된다. 이곳에선 당초 증원과는 달리 수십 명의 유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70년대) 중반쯤 주변에 있던 무연고 분묘와 함께 많은 시신들이 수습됐다는 증언을 감안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성과다.
이제 시신들의 신원을 확인해 이곳이 구현대 장병들의 학살터임을 증명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지금까지 4.3 사건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학살 안매장된 유해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증언의 내용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이라도 더 실제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DNA 분석 작업은 벽에 부딪혔다. 유해 8구에서 DNA 추출에 모두 성공했지만 유해 DNA와 일치하는 유족 DNA는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유일하게 일치한 결과를 뽑아냈던 8번 유해에서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8번) 유해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전혀 상관이 없는 두 유족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모계 검사 혹은 부계 검사는 우연히 같을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민족은 한 사람의 모계, 한 사람의 부계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이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연히 같은 모계나 부계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좀 높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재팀은 유족을 찾아 사실 확인에 나섰다. 두 유족 가운데 한 사람인 올해 81살의 김성아 할머니. 6남매 중 막내인 김성순 씨를 찾고 있다. 1948년 17살에 모슬포 주둔 구연대에 입대했다고 한다. 그의 말, 제주시나 육지로 갈 것 같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그분이 동생 사진 같은 건 없어요? 사전식 공부식 음식이 누사 모릅니까 이게? 얼굴은 기억납니다. 얼굴이다 보면 기억나지. 기억날 거다기 몰라도 얼굴 보면 살아있을만 하면 그 얼굴이다 기억나죠. 인력 필수는 니도 땡길 거보다 난 몰라도. 그럼 지금 그 조카분 두 분은 현재 나이는 몇 살이고? 세월의 흐름은 친동생 얼굴을 기억하는 일조차 힘들게 만드는 걸까? 또 56인가 5인. 만약 증언대로 동굴이 군인 학살 장소가 맞다면 이 유해가 김 할머니의 동생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4.3 당시 실종됐던 군인들의 유족이 적극적으로 DNA 조사에 응한다면 이 유해의 신원 확인은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다. (1948년 11월) 재판 절차도 없이 야밤에 동굴로 끌려간 수십 명의 군인들은 왜 목숨을 잃었을까? 국방부에 그 이유를 물어봤다. 당시 희생자 가운데 박모 소위에 대한 병정만 있을 뿐 다른 희생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이들을 사형했다는 기록 또한 없고 다만 당시 폭도와 내통한 군인 80명을 검거했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강 씨 증언에 따르면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군인은 자신을 포함해 4명. 탈출 이틀 만에 2명은 서귀포에서 잡혀 토벌대에게 총살당하고 1명은 표선에 숨어있다가 일주일 만에 무장대에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한다. 두 번 죽은 거죠, 사람. 사익사장이 있으면, 산에 갔으면 대우받을 거 아니? 산에 가버리지 못하네, 산에 안 가서 또 다시 잡혀서 죽느냐, 이거야. 한번 생각해보라고. 유일한 생존자 강씨 역시 유해 발굴 결과도 듣지 못한 채 지난해 말 숨을 거뒀다. 동료들보다 60년이나 더 누렸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 것이다. 만일에 내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말, 그건 죽어도 잊어보지 않을 거야, 아마이.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집행하는 과정은 밤인데 누군지 알아야지. 나에게 총을 쏜 놈이 누군지 알아야지. 물론 우리는 없이 우리 후배들일 거야. 그러나 밤에 쏘니까 말이야. 그러면 다만 그때 헌병대장은 말이 누구냐면 지휘한 것은 송국이야. 이게. 취재팀은 이미 사망한 헌병대장의 군대 동기인 김정무 장군을 찾아갔다. 너무나도 48년 7월 제주에 부임해 그와 숙식을 같이 하며 지냈다고 한다. 뭐라 그럴까 토가 같다 그럴까 하여튼 심하게 좀 백성들을 다룬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장 때 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는 당시 상관인 송요찬 연대장에 대한 아픈 기억부터 되새겼다. 당시 연대장 탓에 제주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동기생인 헌병대장도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다고 증언한다. 나하고 같이 있는데 나보고 말이죠. 이 사람이 밤이면 나가요. 밤이면. 그리고 새벽에 올 때는 좀 술을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보고 나 이거 못하겠어. 이 짓을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천막에 갇힌 사람들 데려다가 동굴에 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 개척할 수 있어? 야, 나 참 죽겠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헌병대장은 결국 48년 겨울 도망치듯 서울로 전출을 갔다. 죽음의 땅 제주를 탈출한 것이다.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던 48년 말에서 49년 초까지는 4.3 희생자의 80%가 집중된 시기. 빨갱이라는 낙인 찍기만으로 사람 목숨을 빼앗던 시기였다. 주민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만 45곳. 이 무법천지의 시기에 재판을 거쳐 사형 집행을 한 특이한 사례도 있다. 48년 12월 기업령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1차 군법회의였다. 유해 발굴팀은 각종 증언들을 종합한 결과 화북동 가리땅 동산을 1차 군법회의 사형 집행 장소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높이를 좀 막 무작위로 파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높이를 맞춰주고 그리고 또 한 층을 다 깐 다음에 호미로 다 정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또 한 층을 까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작업 시작 하루 만에 첫 삽을 떴던 곳에서 하나둘 파편화된 유골과 유류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원래 땅 제일 밑부분에 이제 탄피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 흙을 이제 덮었던 그때 당시 학살 남매장지 구덩이 흔적 윤곽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름 동안의 작업 끝에 이곳에서는 탄두와 탄피 등 유류품 150점과 부분 유해 130점이 발견됐다. 그러나 온전한 유해는 단 한 구도 찾을 수 없었다. 두개골 조각이 부서져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유해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두개골, 그다음 치아,
그다음 손가락뼈, 발가락뼈 이런 것들이 이 상당수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현재 이제 이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해 상태들은 많이 좋지는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걱정은 그대로 현실화됐다. 세월의 흐름은 살과 뼈는 물론 유전자의 흔적까지도 녹여냈다. DNA 추출이 잘 된다는 치아에서도 실패할 정도였다. 하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발굴 현장에선 유해와 탄두, 탄피, 탄창 등 유류품이 뚜렷한 분포를 보였다. 왼쪽엔 희생자들의 유해로 추정되는 파편화된 유해와 탄두가, 반대편엔 탄피와 탄창이 발견됐다. 두 지점 간의 거리는 5m 내외였다. 유골과 같은 위치에 분포하고 있는 그 분포도를 통해 가지고 이 현장에서 어떤 식의 학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탄피와 탄두의 분포 형태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탄두의 일부는 다 이제 유골하고 이렇게 섞여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확한 학살의 근거, 그 현장에서 학살이 있었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취재팀은 감식 결과와 증언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현해봤다. 가리땅 동산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곳이다. 10년 전 공개된 1차 군법회의 수령인 명단이 있었기에 DNA 분석 결과만 나왔더라면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차 군법회의에선 모두 39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을까? 이 가운데 한 명인 안태룡 씨. 당시 33살의 나이에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저 동지딸 초열날. 희생자의 아들인 당시 14살의 소년 안인행 씨. 안 씨 가족은 48년 겨울 마을 소개령에 따라 고향을 등지고 해안 마을로 내려왔다. 하루는 경찰 명령에 따라 월동 장작 마련을 위해 톱을 들고 집 주인 대신 나간 안 씨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일주일 내에 저 먼저 끌려간 게 나갔지.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경안 안에 약 생각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초열날에 죽으시니까 우리 아버지 정도는 한 초다쇠 서시왕 초여쇠 그 사이가 아닌가. 우리 어머니가 말짱이 죽으시니까. 잡혀간 날이 12월 5일. 확정 판결 날짜가 12월 29일이니 불과 24일 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 집안의 비극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아버지가 끌려가자 이제는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몰살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른바 비학동산 학살 사건이다.
함으로써 1차 군법회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은 49년 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제주시 화북동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이때는 뭐냐면 계엄령이 아닌 때거든. 그러나 이 사형 집행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8년 11월 17일에 선포된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계엄령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조건은 계엄령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직 계엄령이 계엄법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법이 만들어지기 1년 전에 법적 근거도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엄령을 근거로 해서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부의 명령을 이유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된 당시 집행장교는 2명. 그러나 이미 사망한 뒤여서 이들로부터 진실을 들을 수는 없었다. 학살 현장에는 이렇게 육신은 썩고 유골만 남은 희생자들이 지난 6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희생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3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에 주어진 과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 당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던 초토화 작전을 수행한 고위 장교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당시 구연대 부연대장이었던 손철 예비역 대장이 유일하다. 초토화 작전을 실무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KBS 취재팀은 4.3과 관련해 만남 자체를 거부하던 서 장군을 언론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데 성공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김희태라고 합니다. 예. 예. 내가 전화했을게. 예, 통화했습니다. 예. 내가 어제 알아보내 그랬는데. 그 역사의 기록을 아시는데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아유, 말 못해요. 말 할 수가 없어요. 내 기억에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건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도 내가 생각이 안 나요. 당시 20대 중반의 청년 장교였던 서 장군도 사과도 정당화도 없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뿐이다. 어쨌든 희생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족들한테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몰라요. 전혀 그동안에 내 현직에 있을 때도 그 유족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으면 그때 만났겠는데 이제 현직으로 떠나고 나서 지금도 기억력이 다 상실되고 말도 못하겠고 근데 지금은 새사스럽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봤자 내가 뭐 알아요. 뭐 답변해요. 그동안에 왜 안 했어요? 왜? 제주 4.3이 발발한 지 60년,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는 환갑의 세월입니다. 취재팀이 만나본 희생자나 그 유족들은 그 누구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대신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자, 과거를 망각하는 자, 그 누구가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을지는 너무나 자명해 보입니다.
보스니아 내전 과정에서 이른바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남편과 21살, 18살 아들 둘을 모두 잃은 하티자 아주머니. 가족을 모두 잃고도 13년째 마을을 떠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다. 외롭지 않을까? Ne znam, na to nemam odgovora. Ja sam usamljena od 95. ja sam sama. Ali kad sam u ovoj kući isto kao da su moja djeca uvijek uza me i moj muž. I da su uvijek pored mene, samo što ih i ne vidim. 아주머니는 집 근처에 자리한 희생자 묘지를 자주 찾는다. 가족의 유해를 찾으면 묻어야 할 곳이기도 하다. Pa znači nešto mislim što ne mogu ja to sad kazati, tu nema ni riječi koliko zna. Moja duša kad bi se otvorila, čitav bi svijet moja tuga preplavila koliko ja tugu nosim. Vi plaćete, a vi ne znate kako ja tugu nosim. Ali opet živim za taj dan da uzmem onu šaku kosti i da znam gdje je ovi mezar, da mogu doći i pomoliti se Bogu za njihovu dušu. 1995년 7월 스레브레니차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한꺼번에 학살당한 양민들이 무려 8,372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3,500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수많은 유족들은 지금도 손가락뼈 하나라도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구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전쟁. 이 전쟁에서 숨진 사람은 최대 50만 명. 전쟁이 끝날 무렵 실종자는 4만 명에 이른다. 특히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학살된 민간인들이 상당수다. 문명 시대에 벌어진 야만 행위를 기억하기 위해 유럽 사회는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자리 잡은 한 국제기구 ICMP, 1996년에 설립한 국제실종자위원회다. 이곳에 오늘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앞으로 3년간 23억 원을 후원하겠다는 발표를 위해서다. The Swedish government has been a supporter of ICMP for quite a while, and for them to continue this donation now for the next 3 years is extremely important. 양민 학살을 눈뜨고 지켜봐야 했던 미국과 유럽 16개 나라가 이 기구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60억 원. 이런 투자로 지난 10년간 실종자 13,000명의 신원을 확인해 유족들에게 유해를 돌려주는 데 성공했다.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핵심 시설인 신원 확인소. 실종자의 자료와 생존 가족의 모든 자료를 수집 관리한다. 이곳에서 특히 힘을 쏟는 부분은 유족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This is the amount of blood that will be collected during the interview process. So this is 4 drops of blood which are taken from the finger that are prepared at the moment. So we have 지금까지 확보된 유족 혈액만 8만 5천 개. 실종자 숫자보다도 3배 이상 된다. So different blood samples. DNA 분석 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들은 처음 1년 동안 집집마다 유족들을 찾아다니며 피를 뽑았다. 얼마나 많은 유족들의 DNA를 확보하느냐가 성패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A large number of cases opened. We can expect that we will have high percentage in identification of those cases. Our goal is to have blood sample collected or the DNA reference collected for every case of missing person. DNA 검사 기법이 도입된 것은 2000년대 초. 이때부터 신원 확인 건수는 한 해 수백 명으로 급증한다.
모든 DNA 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희생자 유족들이 기증한 혈액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서 얻은 뼈 샘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샘플들은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통해서 모든 결과가 이 컴퓨터 안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유해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직접 이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의 경우 기존에 발굴된 유해 7개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의문은 유해를 안치하는 곳에서 풀 수 있었다. 이곳에서 발굴되는 유해는 땅에 묻힌 지 대부분 15년 내외. 제주처럼 오래된 유해가 아니기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아닌 핵 DNA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그러나 걸림돌은 한 유해가 여러 장소에 묻혀 있다는 것. 가해자들이 학살 사실을 감추기 위해 2차, 3차로 훼손해 재매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Over here you'll see this is a quite large commingled case. So we've laid out the elements in order of elements. So we can see here that we have 1, 2, 4, 5, minimum of 6 people because we have 6.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이들이 신원 확인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스니아를 비롯한 옛 유고 국가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만 수백 명, 재판 기록만도 수만 쪽에 이른다. 이런 재판에서 요구되는 것은 명확한 증거. 재수자 300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을 기소했지만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살죄 대신 학대죄만을 적용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 ICMP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의학적 감식 결과가 재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Yes, it's helpful. It's very helpful, even because it's really important when we are trying these cases to prove that these persons who were buried in this mass grave were killed in a determined operation. 이곳에서도 신원 확인 사업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대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적 접근을 하고 있을 뿐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믿음이 앞서 있다. It takes generations and generations and generations to overcome and deal with. So you have choices in this regard. Either you face the past and you become accountable for it and responsible and you move forward, or you deny it. And I can't speak to which is better, and I think it depends on every society. But I think what we're seeing here is that if a government becomes responsible for helping its citizens come through this trauma and deal with these issues, they may be stronger in terms of moving forward to a more peaceful future. 종교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 학살이 자행됐던 보스니아 전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면을 학살했던 제주 4.3.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낙인 찍기를 통해 집단 학살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이 두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반인도, 반인륜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유럽 사회는 보스니아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60년 전 제주 4.3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자금을 제주 50년 동안 금기의 언어였던 제주 4.3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년. 그러나 싹을 피우기도 전에 최근 들어 과거 회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래서 폭동이 일으키는데 4.3을 폭동으로 재규정하려는 단체들은 4.3을 이데올로기적 사건으로만 본 채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왜 협조했다? 예. 그 이유만으로 생명을 뺐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 계엄령이 내렸고 그 사람들이 국군을 공격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것은 이제 판단할 일이죠. 계엄령 하에서 군인들이.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게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여쭤보는. 그런데 그 제주도 폭동을 진압을 안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적화돼 버리죠. 그러니까 적화를 막기 위해서는 군인의 임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맡겨야 되겠죠. 피해자들은 모두 용서하겠다는데 가해자들의 사과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취재팀은 당시 군 명령 측의 취재 과정에서 4.3 초반에 정보 참모를 지냈던 한 장군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증언을 얻어냈다. 명령 개통을 내렸으면 명령을 내리시면은 육군본부에서 명령 내리지. 전투사령관이다 뭐다 이런 거 보내는 거 전부 다 육군본부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거는 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겠네요. 뭐 이승만한테 다 보고 그거 자랑거리인데 토벌 그렇게 하고 뭐 막 공산당 막 죽여버리고 뭐 이거 자랑거리인데. 이 박사한테 그런 거 보고를 해야 잘한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았다. 이곳에는 정부 수립 이후 모든 공식 문서가 보관돼 있다. 취재팀이 주목한 것은 4.3 당시 국무회의 기록. 그러나 48년 기록은 모두 사라지고 49년 1월 이후의 회의록만이 남아있다. 1949년도 국무총리실에서 생산한 국무회의록입니다. 1년 동안 모든 국무회의 기록이 기록돼 있겠네요. 예, 49년도분이 회차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 유시구나. 49년 1월 21일 12차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의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발언은 유시 사항으로 중시돼 검찰청 등으로 그 명령이 하달된다. 미국의 원조는 반공 조건부라는 사실도 강조돼 있다. 완전히 밝은 색원해야만 미국의 원조가 적극화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4.3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선 비밀이 해제된 당시 기밀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 주한 미 육군사령부 1일 정보보고, 일명 G2 보고서. 49년 4월 1일자에는 지난 1년간의 제주 섬 상황에 대해 종합보고를 하고 있다. 48년 7월 구연대 배치 이후 무차별적 공포 통치로 대치했고, 중산간 주민들이 게릴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가정 아래 주민에 대한 매스 슬로터, 즉 집단 학살 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연대로 교체된 48년 12월 이후에도 주민들은 종종 재판 없이 대규모로 처형당했다고 보고했다.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한 미국이 반인도 범죄 사실을 묵인, 아니 조장이라도 했던 것일까? 그 의무는 4.3 초기 군 지휘 책임자였던 고 김익렬 당시 연대장의 요구에서 풀 수 있었다.
4.3 이후 부임한 군사고문 드루스 데비는 나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 정치 문제였다. 소련은 4월 유엔에서 소련 점령 지역에선 평화롭기만 한 반면 미군 점령 지역에선 폭정에 대항해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제주라며 미국을 비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미국 정부는 군정장관 딘 장군을 문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폭도를 진압하려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미소 냉전 체제에서 미국은 소련의 선전을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제주 4.3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루는 딘 장군의 정치 고문이라는 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제주도 폭동을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미국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말했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초토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한마디로 노라고 했다. 그러자 임무를 완료하면 미국에 이민 가도록 해준다며 회유했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이런 설득이 매일 2-3시간씩 계속됐다. 제주 공항에선 현재 2단계 4.3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49년 10월 2차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249명과 50년 8월 예비 검속으로 총살된 500여 명이 묻혀있다는 증언이 나오는 곳이다. 이미 유해 54구 이상과 유류품 600점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얼마나 신원을 확인해 60년 동안 묻어두었던 억울함을 풀 수 있을는지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다.